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가 모두 3% 넘게 오른 기분 좋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올라준 만큼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배트맨 일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 캐스팅이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눈여겨보셨다가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서 또 한 번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데요. 이 실시간 채팅창에 캐스팅 후보생들 이름이 나오고 있으면 이 종목 이런 게 궁금한데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또 성실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한 점들 그리고 관심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소통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오늘은 또 상한가까지 잡아내신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다음 주 시장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구 멘토의 민경철 디렉터님과 다음 주에도 함께 상한가 사냥에 나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것이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정말 손쉽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도 수익 콸콸 내는 그런 장세로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다음 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갛게 정말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도 방송 보시면서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게 얼마 만에 이런 상승장이 나타났는지 정말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월달, 10월달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하락의 저주가 걸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에 무너지거나 미국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거나 자, 이런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저주가 하락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저주가 극복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주를 뛰어넘어서 축복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7%의 상승이 나왔고 이 7%의 상승은 이제 그동안 우리 연초부터 지속되어 온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가 우리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12월 달 0.5%, 기존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보폭을 높여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여태까지 지속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보폭을 줄여서 0.5%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된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는 우리 베이비 스텝, 아기가 걸어가듯이 0.25%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이제 0.75, 0.5, 0.2로 둔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나스닥 지수의 플러스 7%가 넘는 대폭등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와 이제 필라델피아, 미국 반도체 지수가 약 10% 하루 만에 폭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코스피에서 약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약 3천억 정도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1조 정도를 우리나라 주식을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대형주도 오늘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0월 그리고 1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약 6조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는 지난주 저주를 극복하고 오늘은 축복이 내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말 연휴를 좀 행복하게 잘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동안 우리 불이 났었던, 불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파란불을 켰었던 우리 카카오 종목이 오늘 이제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모습이라서 이 종목을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종목이 과거에 17만 원 고가에서 최근에 5만 원 밑으로 마이너스 65%의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종목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오늘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일부 시청자분들은 우리 카카오 종목을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화재 사고 때문에 주가가 4만 6천 원 정도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오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10월 달에 장중 고가인 5만 3천 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새벽 시간에 좋은 움직임들을 나타냈고,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오늘 장중에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10월달 이탈했었던 그 지지 구간인 5만 3천 원 구간을 오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대폭락이 나온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온 그 초입의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라고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22조인데 오늘 15%가 급등하는 장대양봉의 기염을 보였고, 자, 오늘 장대양봉을 기록한 우리 5만 3천 원과 5만 4천 원 구간이 앞으로 카카오 종목의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자리하게 될 거고요. 카카오 종목이 5만 3천 원, 5만 4천 원 구간을 깨지 않고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은 카카오와 그 밑에 계열사들까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어졌던 금요일 증시의 저주라고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계속해서 짚어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지난주에 서서히 시동을 걸더니 오늘은 불기둥이 치솟는 모습으로 한 주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사고 이후로 주가가 폭락했던 카카오 그룹주들도 있었는데, 자, 오늘은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저희 상한가 캐스팅 방송에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캐스팅을 해주셨던 카카오뱅크 오늘 하루 동안만 20.2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그 전략까지 함께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말고도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도 오늘 불장과 함께 잘 타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떤 모습들 보였는지 와일드카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1월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만 쫙 모여 있네요. 자, 11월 첫날 한국 BNC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한 결단과 함께 공개를 해주셔서 오늘 또 한 번 치솟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상승률 43%로 새롭게 경신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일 공개해 주셨던 휴 MNC는 10.2%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3일 공개해 주셨던 다올 인베스트먼트 어제도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61.2% 아주 높은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 두 번의 상한가를 잡아낸 효과 저희 와일드카드만 보셨어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4일 공개해 주셨던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현재까지 8.2% 상승률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습니다. EV 첨단 소재 현재까지 4%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역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자릿수 상승률은 상승률이 아니라는 듯이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그것도 60%가 넘는 상승률까지 기록하는 종목들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한국 BNC 다시 한번 좀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2%라는 새로운 상승률 기록을 해줬는데, 자, 민경철 디렉터님 이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 BNC 리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을 해서 2주 만에 40%, 50% 가까운 상승을 노려봤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번 더 리뷰를 하게 되더라도 많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일 저희는 하한가를 갔을 때 하한가 따라잡기, 전문 용어로 줄여서 핫다라고 합니다. 자, 상따,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한가를 따라잡으세요. 왜냐면 상한가를 잡는 기쁨이 굉장히 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한가를 잡으면 왠지 1%가 손실이어도 왠지 지구가 망할 것 같고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 망하지 않을 회사가 하한가까지 빠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이라든가 뭐 맥주라든가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든가 갑자기 30% 할인 행사, 갑자기 50% 할인 행사를 하루 이틀 만에 단기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뭐 예를 들면 노트북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1+1 행사를 한다. 그럼 일단은 샀다가 정상가로 회귀하면은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빠졌을 때 상따보다는 핫다가 제 좀 주특기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 관점에서 한국 BNC가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하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28%까지의 가격이 조정받았어요. 자, 왜 무너졌는지 이제는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자, 한국 BNC가 만드는 보톡스 품목이 수출용으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수출용으로 승인을 받은 거를 국내 유통시켰다라고 해서 행정처분 6개월 동안 생산 중단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뭐 우리 빙그레나 뭐 회사들이 자, 100개의 과자를 만드는데 2개, 3개 품목을 생산 안 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 BNC는 의약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톡스 품목 2개 6개월 동안 생산을 못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즉 기업 종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매수 추천을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봉상으로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한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분봉상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확인해서 우리 공략하는 걸 공고드렸고, 다음날 우리 4,6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고 또 눌림 구간 다시 한번 우리 3,800, 4,000원 깨지 않고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자, 오늘까지 4,000원 정도의 공략을 했었던 우리 한국 BNC가 지금 6,000원까지 40에서 50% 가까운 상승을 자, 1주에서 2주 정도 만에 좀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고점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못하면은 그 이후의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급등주, 작전주, 폭등주, 테마주 형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제나 폭등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세를 누려보는 자, 그런 전략을 취해가 보시는 걸 공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전략에 입각해서 저희가 과대낙폭일 때 공략했었던 한국 BNC가 일주일 정도 지난 오늘, 지난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주 안쪽으로 4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과대낙폭주가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한가 가는 종목이 매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가는 종목들 중에서 하한가 간다고 그냥 잡으면 안 되고, 이 종목이 저점인지, 재무상 크리티컬한 문제가 없는지, 공시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랑톡에서 공유하셔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핫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14% 넘게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방송 공개 이후로 4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한국 BNC입니다. 자, 속칭 상따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보다도 가격은 더 낮게,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속칭 핫따. 하한가 따라잡기를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민경철 디렉터님이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과대 낙폭주 어떻게 공략해보고 어떻게 수익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매주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저희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출연해 주시면서 와일드카드로 그리고 캐스팅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고, 또 민경철 디렉터님과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번호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의 캐스팅 기준은 사실상 지금 낙폭이 커서 가격적인 매력이 높고 포텐이 있는 그런 후보생들 캐스팅하겠다라고 오늘도 기준을 잡고 가주실 텐데요. 자, 오늘 어떤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을지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데모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상상인, 외국인 기획사의 자이언트 스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데모입니다. 오늘 1.27% 상승폭 나왔고요. 15,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유압 브레이커, 특수장비와 같은 건설 장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 재건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상상인 보시죠. 주요 포지션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설계 구축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후보생이기 때문에 상상인 같은 경우는 계열사 이슈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7.36% 상승해서 6,7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우리 외국인 기획사의 후보생입니다. 9.12% 상승해줬고요. 19,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광고, 영상 콘텐츠인데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우리에게는 훨씬 친숙한 그런 후보생이죠.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어떤 후보생이 민경철 디렉터님의 캐스팅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상한가에 상한가를 더한 이제 상상인 후보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상한가를 더하다 보니까 너무 과했나요? 네, 네, 상상인 후보생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상상인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의 좌절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닥에서 이제 막 이겨내려고 하는 발을 딛고 이제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도전 중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상상인 후보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상상인은 계열회사를 통해서 뭐 조선, 자재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지만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저축은행이나 금융, 투자 이런 쪽으로의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5,700억, 영업이익 1,300억 정도를 좀 기록하면서 우리 2014년도 이후부터 이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멘텀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2020년도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가 이후에 그 상승을 반납한 저점 구간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700원이었던 상상인의 주가가 과거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가가 약 13,000원이었는데 저가가 6,000원까지 반토막이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자, 올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 뭐 1개월, 6개월 정도의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자,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싶은 가격 조정이 반토막이 났었고 자, 이번에 저점을 다지다가 오늘 수급이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실적이 좋은데 가격은 반토막이다. 저는 이거를 1+1이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실적 좋은 기업이 저점을 다지고 이제 막 카카오 종목을 제가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상상인 종목도 자, 우리 금융투자,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의 부분들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폭등했듯이 상상인도 상상인 저축은행을 계열회사로 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서 반토막난 저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들어온 그 시작점인 6,000원 초반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대비를 기다리면서 바닥에서 우리 미리미리 좀 뭐 이제 팬덤을 형성할 우리 연습생 후보생으로 우리 상상인 종목을 좀 캐스팅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우리 상상인 그룹주들이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런 뭐 펀드 의혹과 연관돼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자, 지금은 뭐 한참 전 오래된 얘기고 뭐 그런 부분들 법적인 리스크들이 해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상상인 그룹주들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한 3, 4년 전에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주로서 바닥주로서 과대납폭일 때, 안 좋을 때 좌절 구간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연습생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상한가를 더해서 상상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꽂히네요. 자, 상상인이 오늘 3위권에서 캐스팅이 됐는데 실적이 좋은 후보생이 저점을 다지고 오랜 기간 연습생 기간을 거치면서 좌절했던 이 후보생 이제는 기지개를 펴줄 때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점을 다지고 수급도 들어와 준 만큼 데뷔를 기다리면서 미리 일기 팬덤이 되어봐도 좋을 자리인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3위권에서는 상상인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데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뭔가 데모하면은 뭐 이제 이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저희 데모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공략주로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가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주식은 싸게 싸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그렇죠. 네, 진행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모 종목이 지금 17,000원까지 폭발했습니다. 자, 이거 올라간 이유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뭐 채팅으로 이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 종목을 4월 21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날 공략을 했습니다. 자, 4월 21일 거래량이 없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자, 여기서 이 데모 종목을 저희는 초입이다 판단해서 공략을 5천 중반에서 5,600원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그 이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5,000원에서 10,000원 넘게 10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시세가 전고가를 뚫어내고 자, 고점에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한번 17,000원까지 또 100%가 또 시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바닥에서 초입일 때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질 때 잡았던 데모 종목이 과거 주가 6,000원 밑에서 지금은 17,000원 정도까지 150%의 시세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절대 매도 이렇게 네 글자로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자, 이미 시세가 150% 이상 시세가 나왔고 과거의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는지 차트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과거 13,900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집니다. 음봉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이탈한 시점에 구간을 저항받으면서 여기서부터의 주가가 6,700원까지 빠집니다. 자, 고가 14,000원, 저가 7,000원 밑으로 약 반토막의 낙폭이 있었는데 자, 고가에 사가지고 수익 내봤자 3% 5% 단타 수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빠지면 만약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 깨지고 지지선 이탈하고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 거래량 줄고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런 차익 실현 떨어진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은 자, 반토막의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우리 데모 종목 우리 고가 이미 저가 대비해서 100%, 150%, 200% 가까이 폭등한 고점에서 지금 장중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데 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뭐 네옴시티 이런 테마주 형태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고가에서 한계를 맞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지점에는 그 밑으로의 하락폭이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너무 안 좋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3% 이상씩 올랐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기획사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내놓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데모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절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할 구간이지 새롭게 진입할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는 의미로 캐스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자이언트 스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후보생인데 아무래도 이름이 이름이다 보니까 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자이언트 스텝 앞으로 이제 미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메타버스든 아니면 영상 콘텐츠 관련주로건 뭐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뭐 작년에 메가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게임, P2E,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정말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자,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굉장히 우리 많이 발생이 됐었던 우리 컨텐츠,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의 제공 업체입니다. 이 종목의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대주주가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네이버와 무언가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협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기가 됐었던 종목이고 실제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주가가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대주주가 2대주주가 네이버로 들어와 있고 네이버가 2대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키워드가 붙으면서 작년에 8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8만 원짜리가 15,000원까지 주가가 75%가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점이에요. 그래서 저점이고 바닥에서 수급도 들어온 부분들이 우리 확인이 되지만 앞서 살펴봤던 상상인 종목보다는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똑같이 바닥인데 실적이 견고한 종목을 캐스팅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상상인 종목을 캐스팅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너무 매력적인 기술적인 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붙을 테마도 영상 콘텐츠, 넷플릭스, 노블록스의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의 키워드가 앞으로도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8만 원까지 메타버스 관련주로 올라간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테마가 언젠가 메타버스 시대가 돌고 메타버스 테마가 돌면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찾아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상상인보다는 재무가 취약해서 캐스팅하지 않았다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습니다. 대주주가 네이버고 또 기술적으로 저점에 수급까지 들어와 줬고 또 메타버스라는 모멘텀도 좋다라는 점인데 지금 실적이 상상인에 비해서 견고한 정도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재무 역시 상상인 후보생과 비교했을 때는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보다는 상상인 후보생 더욱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3위권에서 상상인 최종적으로 캐스팅해 주셨다라고 정리해 보면 자, 2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코리안 리, 기관 기획사의 고영, 외국인 기획사의 K옥션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코리안 리입니다. 0.82% 상승해서 7,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화재, 해상, 항공보험 같은 재보험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고영 보시죠. 6.95% 상승해서 13,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로봇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고영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K옥션 보시죠. 5.4% 상승해 5,2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미술품 경매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어떤 후보생이 2위권에서는 좀 두각을 드러냈나요? 네, 저는 이번 캐스팅 기준은 저점인데 실적이 좋은 우리 후보생을 캐스팅했습니다. 그 캐스팅의 우리 후보생 이름은 코리안 리 캐스팅했습니다. 네, 코리안 리. 사실 재보험으로 굉장히 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후보생인데, 자, 재보험이 대체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하죠. 자, 지금 실적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험사들의 보험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1,000원이었던 이 종목의 고가 대비해서 지금 저점까지 과거의 시세를 좀 반납한 저점 수준까지의 낙폭을 좀 가져간 상황입니다. 실적은 견고한데 주가는 2021년도 우리 2월달 거의 뭐 1년 지나고 18개월, 19개월 만에 저점 수준까지 조정받은 상황이라서 결국에 주가는 고가 대비해서 30%, 40% 낙폭을 가져갔지만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서의 우리 단기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다시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연습생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대비 도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뭐 기업이 적자를 기록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줄어드는 기업들보다는 바닥인데 실적은 좋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기업군들 위주로 우리 연습생 후보생들의 캐스팅 기준 좀 설정을 해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저는 오늘 코리안리 종목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지금 가격적인 매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캐스팅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코리안 리입니다. 자, 그런 만큼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이 후보생 지금 미리 일기 팬덤 만들어서 기다려볼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고영과 K옥션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고영 한번 봐주시죠. 네, 저희 유튜브 시청자님의 이제 유튜브 네임이 강력 매도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좀 아직까지는 좀 강력 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영, 그러면 차트도 함께 봐주실 건가요?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가전제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주가가 3만 원에서 만 원까지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 정도의 낙폭을 가져가서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법한 좀 종목이긴 한데 자,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900억 정도로 시총이 조단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연간 우리 올해 기준으로 2,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밖에 우리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예요. 시총이 1조에 육박하는데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쪽으로의 뭔가의 멀티플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자, 이제 미래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주가에 조금 선 반영되어서 기업 가치, 매출액적인 부분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에 계신 강력 매도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의 이름을 빗대서 지금은 강력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주가가 현재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 후보생은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K옥션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K옥션이 사실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조금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돌격 앞으로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면은 자, 2022년도 1월 24일에 이 종목이 공모가 2만 원에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자, 신규 상장이 2만 원에 됐는데 그 2만 원 공모가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자, 19,000원까지 빠지고요. 그리고 자, 이 종목이 지금 권리락이기 때문에 자,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올해 7월 달 자, 17,000원까지 주가 부양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무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모가랑 가격은 뭐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신규 상장 직후에 저점을 만들고 가격 부양을 자,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붙여서 상한가 알파의 시세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무상증자 이슈로 이제 시세를 만들어내기 전에 저가를 이탈시키면서 더 큰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 우리 신규 상장에 참여했었던 자들 그리고 신규 상장 전에 투자했었던 그 누군가들의 물량들을 전부 다 자, 무증 이슈로 고가에 정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 올리기에는 지금 사실상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 이제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의 옆으로의 기간 조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고 나야 앞으로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회사의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지금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총 2,000억에 육박하는 회사에 비해서는 재무가 그리고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때문에 자, 이 종목은 가능한 3,800원에서 4,200원 정도까지 즉 4,000원 정도까지 빠질 때 주가가 안 좋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안 좋을 때 3,000원 후반, 4,000원 초반에서 공략한 K옥션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서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K옥션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이 후보생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테고 또 하고 계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말인즉슨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후보생이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지만 실적이 아쉽기 때문에 오늘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밝혀주신 캐스팅 기준 저가 실적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캐스팅에서 제외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코리안 리 후보
후보생 최종적으로 저가 실적주로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하림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두산 테스나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TCC 스틸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하림입니다. 1.59% 파란불 켜줬고요. 2,78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6개 닭고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두산 테스나 보시죠. 13.9% 오늘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31,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TCC 스틸 보시죠. 5.02% 상승해서 9,4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도금, 착색, 표면 처리 강제 제조하고 있는데 철강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권에서는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선호하시는 저가에 또 실적까지 갖춘 어떤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자, 1위권에선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네, 1위군에서 제가 캐스팅하는 종목은 사전에 조금 덧붙임을 좀 한마디만 하자면 겨울에 사면 여름쯤에는 정말 큰 수익이 기대되는 네. 연습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제 지금부터 잘 키워서 여름에 좀 대비를 시킬 수 있는 좀 성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후보생이 아닐까 싶고 종목은 바로 하림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하림, 겨울에 사서 여름에 수익을 시원하게 내보자라고 해주신 하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닭도리탕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닭갈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닭다리는 맛있으니까, 닭고기는 맛있으니까 할인 종목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선택하지 캐스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네. 어쨌든 할인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 중에 양대 산맥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공교롭게도 여름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름이 되면은 뭐가 오죠? 우리 태풍이 오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동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시점이 겨울이 아니라 보통은 여름 시기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동물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 할인 종목은 자, 우리 동물 바이러스에 대한 닭고기, 육개, 수혜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러면은 수산물 못 먹으니까 대체 식품인 우리 닭고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려서 우리 관련된 돼지고기들이 돼지들이 막 살처분되고 나면은 자, 닭고기가 또 이제 테마주로 또 올라가는 자,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올해 4월 이제 거의 여름 전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6월달 거의 여름 수준이죠. 그래서 봄에서 가을 사이 여름 즈음에서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에도 5월달 정도가 고점을 찍었던 것 같고요. 2018년도에도 6월달 정도에 한번 시세에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리고 2019년도에도 4월달 그리고 9월달 아프리카 돼지열병 돌 때, 일본 불매운동 터질 때, 방사능 오염수 방류한다고 할 때, 자, 그럴 때 보통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도 5월달 정도, 즉 겨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바닥에 잘 공략을 해 놓으신다면 우리 내년 봄, 내년 여름 전염병이 실제 돌지 안 돌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적이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안 좋을 때, 좌절할 때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다가 내년 우리 봄 그리고 여름철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전염병 이슈가 돌았을 때 지금 미리미리 바닥에 잘 잡아놨던 우리 할인 종목의 물량을 내년에 잘 정리하는 그런 그림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지금은 좌절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닭고기는 맛있고요. 닭고기 맛있으니까 실적 잘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차근차근 겨울에 닭도리탕 드시면서 닭갈비 드시면서 물량을 홀딩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데뷔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우리 연습생으로 할인 연습생을 오늘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좋아하시는 닭고기 주요 포지션으로 영위하고 있는
하림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겨울에 매수해서 여름에 수익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겨울에 주가가 내렸다가 여름에 상승을 하는 전형적인 계절주의 형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미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에 들어섰다는 얘기인데 날이 더 추워지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팬덤 형성해 보셨다가 날이 점점 더 더워질 때 정말 시원한 수익 내면서 털어내실 수 있는 그런 후보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요. 자, 하림 후보생 1위권에서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기획사의 두산 테스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일제히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잖아요. 자,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오늘 좀 훈풍이 깃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오늘 일단 뭐 훈풍이 너무 깃들어서 열차가 떠나갔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가가 6만 원에서 2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자,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카카오와 유사한 자,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자, 9월달, 10월달 장중의 저항 구간을 오늘 한 방에 역대급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네,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할 텐데요. 자,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은 네, 종목이 2만 원에서 지금 3만 2천 원까지 딱 한 달하고 보름 동안 60%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미 60%가 올라간 열차에 무리하게 따라서 탑승하다가 다치는 것보다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열차를 찾아보자. 아직 데뷔하고 인기를 끌지 않은 저평가된 우리 후보생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떠나간 열차 내 종목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떠나가지 않은 저평가 그리고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저점이거나 초입인 연습생들 위주로 좀 오늘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종목들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좀 소통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들어오셔서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다 보면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떠난 열차에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런 후보생들은 조금 놓아주자라는 의미에서 두산 테스나 후보생은 캐스팅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미 떠난 열차보다는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된 하림 후보생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TCC 스틸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관점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회사인데 그 똑똑함 때문에 너무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평가된 우리 좌절하고 있는 연습생을 캐스팅해서 데뷔를 시켜서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미 너무 큰 성공을 맛본 종목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근데 이 철강주가 지금 포스코에 있는 우리 포항 공장이죠. 자, 이제 포항 공장 내에 이제 철강에 대한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가 근처에 있는 자, 포항 공장이죠. 자, 포항 공장의 공장 내에서 자,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드는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공장도 증설하고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 그 케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신사업을 좀 갖다 붙이면서 자, 중소형 철강주가 2,000원 밑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 15,000원까지 7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철강주가 인플레이션 오고 철강 가격 상승하고 수요 증가하면서 실적에 기반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가가 2,000원에 출발을 했고 지금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지금 공장의 준공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여름 정도에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공장을 증설한다. 그리고 그 증설하는 공장에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제품들도 만들 수 있도록 뭔가의 신사업을 도전하겠다.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선제적으로 큰 상승이 큰 관점에서는 나타난 종목이라서 이미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들이 아니라 이미 대시세 분출했던 종목이다. 이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연습생이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들 오늘 원달러 환율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율 하락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철강주인데 철강주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만큼 원화 강세 흐름이 조금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민경철 디렉터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누려버렸다. 따라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하림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후보생들도 캐스팅을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하는 후보생인 만큼 노란 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공개를 마쳐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화면 보고 와일드카드 후보생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빼먹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어떤 후보생 준비해 주셨을지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익숙한 종목입니다. EV 첨단 소재 또 한 번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EV 첨단 소재는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특별 슈퍼패스를 썼는데요. 그쵸. 자, 오늘 아침에 잠깐 4%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근데 또 빠진 게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한가에서 대량의 손바뀜과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슈퍼패스를 쓰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EV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 펌프가 아니라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사명을 바꾼 회사가 있어요. 자, 코리아 SE라는 토목, 건설 이런 쪽의 회사가 대주주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 우리 5글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코리아 SE의 최대 주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코리아 SE가 지금 21,400원까지 주가가 뭐 30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리튬 관련주로 우리 과거의 코리아 SE가 지금의 하이드로 펌프 말고 하이드로 리튬으로 해서 지금 주가의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특별 캐스팅을 하는 자, EV 첨단 소재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6월달 전환사채를 하나 취득한 공시가 있습니다. 자, 6월 7일 EV 첨단 소재가 전환사채권을 취득을 했는데 아까 살펴봤었던 자,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의 전환사채 2회차 전환사채 50억을 자, 취득함으로써 내가 아까 하이드로 리튬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급등하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튬 플러스에게 지금 리튬을 납품하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자, 7월 28일에 나온 이제 공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 리튬 50톤 공급 계약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계약 기간 종료일이 9월 30일에서 10월 30일로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자, 50톤에 대한 리튬 공급을 주식회사 리튬 플러스라는 비상장 기업에다가 납품하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취득하고 리튬 플러스에다가 리튬을 납품하는 부분들이 올해 지금 10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EV 첨단 소재가 저는 리튬 관련된 이슈로 주가 부양의 시도가 앞으로 1주에서 3주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이 하한가 플러스 알파의 낙폭을 가져간 상황인데 자, 과거 우리 9월 28일 거의 뭐 한 달 보름 전 주가가 지금 2,600원이고요. 지금의 주가가 1,05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자, 97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안 좋을 때 바닥에 공략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적 반등이 1주에서 3주 들어올 때 우리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 유상증자, 감자 두 가지 공시가 다음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우리 노랑톡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하한가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한가 가격 부근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거는 하한가는 위기였지만 그 위기 이후에 저는 오늘의 거래량이 바닥에서의 물량을 받아낸 매집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에서 3주 정도 강한 리튬 관련주로서의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 차례 공개하면서 강조해 주신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또 한 번 등장한 EV 첨단 소재입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리튬을 양산하고 공급한 이력이 있는 진정한 리튬 관련주로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EV 첨단 소재 비롯해서 오늘 캐스팅된 종목들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겠습니다.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다음 주 시장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도 역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